반갑습니다. 경희대학교 임진택 입학사정관입니다. 오늘은 EBS 진로학업설계 중앙지원단 연수과정으로 3강 AI시대 학교생활기록부 세특 2회라는 주제로 같이 생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AI시대, 교육 분야 그리고 여러 분야에서 영향을 주고 있는데 특히 요즘 많이 논의되는 부분이 AI 세특, AI 채, 제가 평가 중에 올린 페이스북 글입니다. 저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학교가 학생부를 쓸 때 AI를 일상적으로 쓰는구나. 이건 왠지 사람이 아니라 AI가 작성했을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학생들을 제가 메모를 해놨습니다. AI 채 그래가지고 쭉 메모를 해놨더니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한번 이때 이제 고민을 먼저 참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이때 고민은 그래, 선생님이 AI를 작성을 한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왜 문제일까? 그런 화려해졌는데, 비슷해졌는데, 그럼 어떻게 평가를 할까? 또 하나의 걱정은 이러다 이거 못 믿는 자료 아닐까? 어디까지 믿어야 되지? 혹시 주관적 평가까지도 그냥 AI가 대신해 주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 이런 걱정들이 있었어요. AI가 보조자, 보완자라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냥 주체자가 되어버리고 평가자가 되고 교사의 권한을 대체하는 대체자가 되어버리면 이 학생부 종합은 문 닫겠구나 걱정이었습니다. 그 고민 속에 제가 찾은 해답을 같이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결국 AI체 학생부는 신뢰성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 믿어야 될까요?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린 찾아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세부능력 특기사항의 기록이 객관적 사실 위주로 기록을 하고 주관적 평가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좀 걷어내야 될 수밖에 없는, AI가 개입할 여지가 많은 부분들, 교사의 주관적 평가적 의견들은 사정관들이, 대학들이 이제 좀 기대치를 낮춰야 될 때가 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야만 서로 좀 길게 학생부 종합이 의미 있게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제 개인적으로 했는데, 이게 제 개인적인 단상이었고요. 근데 교육부 자료를 이렇게 쭉 한번 보다 보니까 교육부는 그 인공지능법에 따라 가지고 그대로 쓰면 안 된다가 핵심이더라고요. 그대로 쓰면 안 된다. AI가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면 안 된다. 이게 인공지능법의 기본입니다. 보조자료서 역할로 쓰라는 겁니다. 글을 써놓고 수정하고 각색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수정 없이 그냥 AI 써주는 그대로 그냥 넣는다면 그거는 AI의 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민 속에 제가 한번 직접 돌려봤죠. 수학입니다. 메모해냈던 학생입니다. 수학적 능력이 탁월한 학생, 교내에서 유일하게 학습지를 몇 시간 완벽하게 풀어낸 성실한 학생, 귀감이 되는 학생, 여러 면에서 강점이 보인다, 수학자적 면모가 있는 학생, 이런 얘기 쭉 나오는 좋은 얘기 다 했어요. 근데 객관적 사실은 미적분의 힘이라는 책을 읽은 것이 객관적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AI한테 GPT한테 물었습니다. AI 작성 비율이 얼마나 될까? 이렇게 물었더니 사람이 쓴 글도 AI 글처럼 보이고 AI가 쓴 글도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다. 난 모르겠다. 그런데 원하신다면 AI 흔적이 적은 교사 문체 스타일로 바꿔드릴까요? AI 생성 의심을 줄이는 다듬기를 해드릴까요? 특정 교사 스타일로 바꿔드릴까요? 문체를? 입학사정관 관점에서 재구성해드릴까요? 여기까지 왔습니다. 만약 꽂혔다. 그럼 우리는 어디까지 신뢰해야 될까요?
이 작성 비율은 AI 잡는 AI한테 돌렸더니 91%예요. 91%. 그래서 또 하나 물어봤죠. 제가 다른 학생. 영어권 문화, 삶의 의미와 자유의 본질에 대해서 깊이 있는 탐구를 수행하며 생각을 쓰는 교실에서 책을 읽고 이어 에리의 프롬의 자유로부터의 도피를 읽으며 또 세 권의 책을 비교하며 확장적인 독서를 하며 문학과 철학적 탐구를 통해 깊이 있는 분석과 성찰을 바탕으로 주제를 명확하게 전달하여 우수한 학업 성취를 보여줌. 이 내용 쭉 읽어보니까 이게 접속 부서라고 그러나요? 너무 잘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사람이 쓰는 것보다 글을 확실히 잘 연결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서 메모해 놨는데 역시 표절률 100%. 그런데 제가 인위적으로 이것들을 전산해 놓고 돌려서 그런 거지 평가 중에 이것들을 검색하는 대학은 없습니다. 그리고 검색을 하더라도 대학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학생의 문제예요, 교사의 문제예요. 그리고 그 교사가 AI를 돌렸다고 해서 거짓이 얼만큼 있는지 알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자소서 유사도 검증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AI 내용을 기본적으로 신뢰하되 주관적 평가에 대한 해석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고민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름 붙여본 겁니다. 육하원칙 세특. 육하원칙 세특.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이것도 AI가 쓴 겁니다. AI한테 한번 써보라고 했더니 과학 주제 탐구, 미세먼지가 식물 생장에 미치는 영향을 가지고 육하원칙에서 써본 겁니다. 학생은 1학기 주제 탐구 활동에서 미세농도, 다른 식물 생장의 변화를 조사하기 위해 실험 변이를 통제하고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태도를 보임. 결과적으로 육하원칙으로 간다라고 하면 주관적 평가가 사라지기 때문에 학생의 기본 역량을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객관적 수업활동 사실은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객관적 사실 중심으로 가는 학생부 양식을 고민할 시점이 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죠? 힘드시죠? 세특 쓰기가 가장 힘드시죠? 교사가 수업하기도 힘든데 기록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있으실 것 같고요. 그런데 AI가 이제 대신 써주니까 너무 좋긴 한데 마음이 좀 불편함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불편함을 어떻게 해소할까, 뭐 역량 체크리스트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저는 세특은 어쨌든 수업활동, 과정 중심의 기록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학생부 종합이 발전해온 지점은 수업활동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학생 중심의 수업활동이 잘 드러나도록 한번 양식을 좀 개편해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고민 많으시죠? 같이 한번 바꿔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럴 때가 왔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부 어떻게 하면 잘 쓰는지 한번 고민해 볼까요? 교육부 지침 다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근데 핵심은 성취 기준, 성취 수준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결국 교과에서 배운 내용 중심으로 써라 라는 게 하나의 원칙이고요. 그것만 쓰는 게 아니라 주도적 학습에 의해서 탐구했던 그 탐구 활동을 좀 객관적으로 기록해 봐라. 이 두 가지가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가 많은 논쟁을 하는 것은 교과 내용만 그대로 써야 되느냐, 아니면 개별적으로 주도적 학습을 했던 내용들도 써야 되느냐, 뭐 이런 질문들을 자꾸 하게 되는데 어쨌든 교육부 지침상으로 보면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신의 영향력이 좀 커지고 있는데 대학의 입장에서는 세부논문 특기사항은 학업 태도와 탐구력을 평가할 수 있는 핵심 자료입니다. 어려움은 있지만 꼼꼼히 살펴야 할 핵심 자료는 틀림없습니다. 여기에 큰 장점은 과정을 우리가 좀 꼼꼼히 살필 수 있다는 과정평가에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나름 이렇게 제가 정리해 본 건데요. 평가 요소에 대한 얘기는 많이 보셨을 것 같고 정리를 해보면 태도가 좋다라는 것은 학업 열의가 있고
그러니까 수업 중에 학업 여유를 버리고 발표하라고 했더니 자발적으로요.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이 있잖아요. 그런 학생은 우리는 자기주도적인 학생이라고 하잖아요. 대학도 마찬가지로 좋아하는 학생, 고등학교에서도 우리 선생님들이 예뻐하는 학생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떤 학업 태도가 좋은 학생을 찾으려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탐구력 관점에서 저는 중요한 지점은 교과 수업 내용에서 배운 내용을 확장한 경험이 있느냐가 저는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후속 활동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교과 지식의 이런 내용을 인용해서 그 개념들을 성찰해 가더라 뭐 이런 표현도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실질적인 성과가 있느냐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활동의 경험들의 구체적인 성과도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런 내용들을 심화해서 깊이 있는 활동으로 살펴보고 있느냐 뭐 이런 내용들이 다 학업 태도와 탐구력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많이 썼던 PT죠. 많이 보셨죠? 이렇게 정리하면 결과적으로 학업 태도는 수업에 대한 자발성과 학업 열의 그리고 적극성과 책임감. 우리 교수님들, 사정관님들 의견 들어보면 책임감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서 끝까지 끈기 있게 책임감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자기주도성 이런 게 잘 드러나는 게 태도가 좋은 겁니다. 채택해서 기대하는 건 이거예요. 바로 이런 내용들인데 자꾸 질문을 하세요. 어떻게 쓰면 잘 쓰냐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이 내용이 잘 드러나면 잘 쓰는 거죠. 평가하는 입장에서는. 대학 사정관 입장에서는 이 내용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잘 드러나면 좋은 세특이죠. 왜 더 질문이 필요하죠? 구체적인 사례를 달라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여기 정답이 있는데요. 자, 탐구력입니다. 교과 수업 시간에 배운 지식과 수업 내용을 활용해서 연계적 질문이나 새로운 문제 해결 방법을 찾고 활용한 경험이 있는가? 교과에서 배운 내용을 활용한 경험이 있는가가 핵심이지 않습니까? 수업 그리고 창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호기심을 갖고 궁금증으로 직접 해결했던 그런 성과가 있느냐 이런 것도 따져본다는 얘기고요. 자, 자율활동이나 여러 탐색활동 속에 탐구활동 과정에서 심한 경험이 있느냐 이걸 우리는 묶어가지고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탐구, 문제 해결 노력, 탐구력 대학 들어오면 이런 학생들이 공부를 더 잘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근데 우리가 이제 고민은 고등학생한테 고등학교 수준에서 학업 태도와 탐구력을 요구해야 되는데 혹시 우리가 하는 이런 얘기들이 고등학생들의 일반적인 탐구력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넘어서는 대학원 논문 가져오거나 박사학위 논문 가져와서 발표했다고 하고 AI급 훔쳐와가지고 그냥 그대로 베껴가지고 자기 얘기는 한마디도 없는 그런 탐구 활동하는 것들이 과연 탐구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죠? 그런 고민들이 시작됐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우리가 제어할 거냐가 숙제는 숙제입니다. 자, 채택을 잘 쓴다는 게 뭐냐?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너무 이 질문을 많이 하시니까요. 제가 여러 번 답은 드렸는데요. 대학의 관심은 교사의 교육 기록이 아닙니다. 평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대학은 학생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학생을. 그러니까 대학의 관심은 학생인데 우리 학교 입장에서는 가르치는 입장에 있으니까 수업 내용을 그냥 그대로 옮겨 쓰려고 하는 거예요. 교과 내용이죠. 그래서 복사해서 붙이면 쉽잖아요. 그건 교사 인칭. 아니면 학생이 발표했던 보고서를 그냥 따다가 그대로 붙이는 선생님도 많이 계세요. 학생 인칭. 교사의 평가가 없어요. 대학이 바라는 바는 학생이 궁금하니까 수업 시간에 이런 활동 참여했고요. 거기에 교사가 지켜보니까 발표하는 지점이 남달라서 독창적인 시각으로 뭔가를 제시하더라. 이렇게 쓰는 게 과정평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평가가 잘 드러나면 개별 역량도 잘 보이니까 대학 입장에서는 중요한 평가 자료를 삼는 거죠. 또 많이 하는 질문, 교과 연계형이냐 진로 연계형이냐.
오늘도 Q&A에서 그 얘기 나오더라고요. 진로를 세특에다 쓰는 게 맞느냐? 이런 질문을 하세요. 교과 역량과 진로 역량, 기본 원칙은 교과 역량 중심이 맞아요. 수업 내용에서 그런 거 보려고 해요. 그런데 소재, 우리가 그러니까 주제와 소재는 다른 거잖아요. 소재는 가르치기 위한 도구잖아요. 그 도구로 진로를 쓰는 것은 저는 이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많은 분들은 진로를 소재로도 못 쓰게 할까요? 그건 좀 오해인 것 같다. 그래서 소재로는 쓰되 그 소재를 통해서 영어에 읽고 쓰고 듣고 말하는 역량이 있느냐라고 써야지, 호텔리어에 관심이 있으니까 호텔리어 활동을 했다, 이걸로 끝나면 그거는 영어 세특이 아니죠. 그죠? 그런 관점에서 말씀 다시 드립니다. 자연계는 그런데 비교적 자연계는 객관적 사실과 관련된 내용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참여함, 활동함, 정확히 이해함, 이런 내용을 쓴다면 인문계는 주관적 평가도 좀 많이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표현들이 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객관적, 주관적 얘기는 말씀 많이 드렸고, 자연계가 객관적 사실 위주로 쓰더라도 교수님들은 역량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느끼고 배운 점, 여기에 대해서 큰 기대는 없는 것 같고요. 오히려 보고서나 논문 베끼는 것보다 직접 실험한 경험을 쓰는 걸 좋아합니다. 인문계는 주관적 평가가 가미되는 게 학생의 사고력을 볼 수 있고, 그 학생의 가치관, 분석력, 논리력, 성찰력,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창의력이 나온다, 이렇게 보니까요. 주관적 평가적 의견도 좀 붙여주시는 것도 방법이겠다. 국어, 사회 이런 과목은 그렇습니다. 자, 두 사례를 한번 비교해 보실까요? 교과 심화 주제탐구, 진로 연계 주제탐구. 같은 수학인데요. 심화 주제탐구는 윤동주님의 쉽게 쓰여진 시를 대상으로 시의 감정을 수학적으로 분석했답니다. 대단한 학생입니다. 시의 각 연에서 느끼는 감정을 점수화하고 이를 함수식으로 모델링해서 그래프로 시각화했대요. 또 다른 뉴스를 통해 가지고 제동거리가 교통사고의 주요 요인을 발견하고 이걸 미적분을 활용해서 계산했답니다. 수리적 사고력을 실질적으로 문제 해결력으로 연결하는 능력을 가졌다. 자, 이것은 심화주제탐구하라고 그 과목에 대한 수학적 역량을 응용했던 사례입니다. 자기 진로와는 관계없는 사례입니다. 자, 확률과 통계에는 의사에 관심이 있었던 학생인 것 같아요. 실생활 탐구에서 의학 문진 과정에서 언어적 표현 차이와 통계 분석을 주제로 환자의 주관적 증상에 대한 표현, 어지럽다, 답답하다, 메스껍다, 이와 같은 표현들을 설문조사를 해봤대요. 수학적으로 검증했다는 겁니다. 소재를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언어적 차이가 문진 과정에 의사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를 통계적으로 정량해서 발표한 거 보니까 우수한 융합적 사고력을 보이더라. 두 학생 다 괜찮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두 번째 진로 주제 탐구의 사례는 억지로 맞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지만, 여기에 수학이 중심이 되어 있다면 저는 소재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수학이 소재가 아니고 여기에 그냥 메스껍다라는 의학 지식만 나열됐다면 확통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객관적 사실 기록을 제가 평가 중에 이렇게 메모해 놨던 겁니다. 한번 이렇게 쭉 보세요. 참여함, 조사함, 설명함, 생각함, 자연계 스타일. 그죠? 사실, 객관적 사실 설명하는 방식이고요. 뛰어남, 평가를 받음, 관찰함, 표명함, 이런 것들은 인문계 스타일.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꼭 정해놓은 건 아니지만 지금은 두 가지 섞어 쓰는 게 상대적으로 좀 유리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학생을 보여질 여지가 많으니까. AI 시대에는 객관적 사실 중심으로 가자 말씀드리는 거고, 현재 상태에서 뭐가 더 유리하냐, 학생부 양식이 개편되기 전에 뭐가 더 유리하냐, 이렇게 묻는다라면 저는
객관적 사실과 주관적 평가가 같이 담기는 게 조금 유리할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채택을 잘 기록한다라는 것은 결국 대학의 평가 요소와 개별 수업 활동의 연계성이 높을 때 좋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불편함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수업 가르치는데 진로를 왜 해야 되며 공동체를 우리가 왜 봐야 될까? 이런 말씀 자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세무님 특기사항을 어쨌든 기록을 하신다는 의미는 대학 관점에서 보면 저런 관점들을 다 여러 요소들을 세탁해서 찾아본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래전에 이거 많이 보셨죠? 김 교수님, 김경봉 교수님 이하 여러분들이 했던 연구인데 지금이 4분면으로 와 있고요. 학생 개별적 활동을 교사의 주관적 평가로 기록하는 방식. 저는 개인적으로 3분면이 AI가 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 개별적 활동을 사실적으로 기록하는 것. 이게 AI 방식으로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쭉 사례를 한번 볼까요? 쭉 이렇게 한번 보시면 원타입인데요. 그냥 수업, 학교 사실 자체만 나열하는 스타일이죠. 학생이 안 보이죠? 학생 탓인가요? 교사 탓인가요? 저는 학생이 열심히 하지 않으니까 별로 기록해 줄 게 없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학교의 객관적 사실, 그러니까 학생의 개별 활동은 없고 주관적 평가만 좀 많이 기록된 사례입니다. 세 번째는 수행평가 수업 시간에 객관적 사실들을 쭉 이렇게 나열하는 스타일입니다. 시쓰기 활동, 수업 활동에 바르게 이해하고 표현하고 수필 쓰기 활동에 시골이라는 제목으로 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요. 주제 발표 시간에 설득력 있게 발표하더라. 그래서 수업 중에 열심히 참여했던 과정들을 쭉 보여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객관적 사실 중심의 기록이라는 겁니다. AI가 뭐 굳이 개입할 여지가 있을까요? 해야 될까요? 저는 뭐 크게 여기서 개입할 것은 접속 부사 정도 뭐 이런 거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 학생은 자연계 쪽인데요. 수학 한번 보시겠습니까? 기하, 자기주도적 학습 태도가 몸에 배어 있다. 이건 뭐 평가적인 조금 들어가 있지만 그 이하 내용은 자율탐구 활동에서 2차 자율탐구 활동에서 수학 관련 독서 활동에서 학생이 했던 활동들을 쭉 나열하는 스타일입니다. 이 과정에 수학의 그런 어떤 아까 얘기했던 자발성이니 적극성이니 뭐 이런 수업 과정의 확장이니 성과니 이런 것들이 이제 있으면 좋은 평가를 받겠죠. 살충제와 화학이라는 주제로 조사 발표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 대한 사실들을 또 나열해 놨고요. 물리학2에 코딩에 관심이 있으니까 물리학하고 연결해 가지고 그런 활동들을 좀 많이 하더라. 그에 대한 객관적 사실들로 암기하여 학습하기보다 정확한 원리, 그러면서 이제 운동량 보존 법칙과 작용 반장 법칙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새로운 시도를 하고 물리학에 배운 지식을 활용하기 위해서 노력하더라 이런 얘기도 있고요. 화학 실험에 실험 활동들을 좋아한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논문을 보고 제목만 카피, 연구 보고서 베끼는 거 이런 것보다 직접 경험한 사례들을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해한다가 자연계에서 핵심인데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글을 읽어가지고 그냥 체득되는 것보다 자연계는 직접 실험하고 그런 내용들을 경험해봐야 알 수 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평가적 의견입니다. 문학적 사고력을 창작 능력으로 바꿨다. 능숙하게 전환한다. 네, 이런 내용들, 이런 것들이 주관적 평가라고 할 수 있겠죠. 독서, 우리의 언어는 사람의 평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내용으로 학생이 쭉 발표도 하더라는 겁니다. 네, 고급 생명과학인데요. 공동교육 과정에서
매우 먼 타교에서 오는 열의를 보여주었다. 거꾸로 수업에 탁월한 실력을 발휘했다. 차분하게 설명하더라. 재치 있는 말로 웃음을 자아내면서 등 이런 내용들은 주관적 평가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결합되는 게 학생의 과정들을 좀 많이 보여주죠. 공동체도 나오고 학업도 나오고 진로도 섞여 있고 하니까 사례로 보면 사분면이 현재가 좀 더 나을 수도 있겠죠. 근데 세특에서는 AI가 저 부분을 다 썼다고 생각하면, 허위나 과장이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뭐 이런 고민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쓰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세부능력 특기사항은 학업 역량이 중심이고 진로하고 공동체도 일부분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핵심은 교과별 핵심 역량, 우리 과목별 교육과정상의 일 성격에 나오는 뭐 이런 것들입니다. 한국사는 역사 사실에 대한 이해, 자료 해석 분석, 역사적 판단과 문제 해결력, 정체성과 상호 존중 뭐 이런 것들이라고 하고요. 물리학은 과학적 사고력과 과학적 탐구 능력, 과학적 문제 해결력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이 내용들이 잘 기록되면 교과 역량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중심이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는 게,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공동체니 자연과학은 뭐 진로에 대한 부분은 많지 않을 것 같고요. 공동체 역량이 좀 더 포함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정리하면 평가적 입장에서는 교사관, 세특 기록자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런 교육들을 좀 하고 있고요. 과목 자체가 아니라 수업 활동에 보인 학생의 교과 성적 수준의 특성, 탐구력 뭐 이런 것들을 평가하기 때문에 과목 그 자체만으로 높은 평가를 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전문교과는, 특목고는 전문교과를 듣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반고는 보통교과 위주로 듣도록 되어 있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과목 명만 보고 평가하는 건 말이 안 될 것 같고요. 세특은 과목별 핵심 역량 성취 기준에 맞게 평가하고, 결국 교과 내용에서 확장한 탐구 활동을 적극적으로 평가하는 게 방법일 것 같고, 진로는 소재이지 그 자체가 교과 핵심 역량은 아니니까 수업 내용에 좀 집중하도록 해달라, 뭐 이런 얘기들을 사정관님들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잘 써졌다는 의미는 맥락적으로, 연계적으로 맥락이 잘 드러난 거, 뭐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학생의 특성과 활동이 연계적으로 기술되고 맥락이 잘 드러나면 뭐 그런 것들을 우리는 좋은 학생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공동체도 좀 보고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평가 요소가 학업 진로만 끝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는 세특과 창체에 교사의 솔직한 마음, 행간의 의미를 읽는 선생님 진짜 좋은 학생과 그리고 그냥 평범한 학생의 기록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에피소드나 스토리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언급되기도 하고, 그래서 솔직한 마음을 읽어내려고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세특이든 창체든 이런 학생부 자료에서 협업하고 소통하는 능력, 그리고 거기에다가 리더십 이런 것들을 좀 찾는다. 그래서 과제 수행하는 과정에, 그래서 과정평가가 자꾸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협업과 소통과 리더십은 사회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잣대 아닐까요? 공동체 역량은 저는 매우 중요하고 학교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학원이 대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교육이 존재하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학 교육도 마찬가지니까 이런 것들을 잘 갖춰주는 학생들을 찾는 것은 우리가 지금 세특을 열심히 쓰고 창체를 우리가 이렇게 조장하는 이유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리더십은 학급 임원 활동 이런 것들 좀 먼저 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마지막 나눔과 배려, 성실과 규칙 준수인데, 봉사활동의 시간, 양 뭐 이런 것들 많이 묻는데 대학은 일단 질을 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제가 유심히 보는 거는요, 개별 봉사활동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자발적이냐 아니냐. 봉사라는 건 자발적인 거잖아요. 그걸 쭉 한번 봐요. 그래서 요즘 제가 질문도 많이 합니다, 고등학교에. 최근에 고등학교 선생님 그러시더라고요. 학생이 제일 싫어하는 봉사활동이 뭔지 아세요?
분리수거예요. 분리수거는 한계를 넘는답니다. 예,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은 나눔과 배려가 좋은 학생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거기에다가 뭐 급식하는데 그 우리 안전도우미라고 옆에서 지켜보는 친구들 있잖아요. 남 밥 먹는데 지켜보고 있으면 힘들잖아요. 그런 봉사라든지 뭐 전기 절전하기도 하고 문단속도 하고 뭐 교구 정리 정돈 선생님 보조 이런 것들이 다 개인 봉사활동인데 그런 봉사활동을 의미 있게 하느냐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성실과 규칙 준수는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죠. 사실 사회생활 할 때.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보는데 무임승차하지 않는 것, 그래서 참여하면 활동으로 끝나는 것, 그렇게 인문사회계 쪽에서는 특히 주의가 좀 필요하고요. 학교 과정은 규칙 따르느냐, 학폭 감점하고요. 그리고 출결은 경희대는 개근은 가점을 줍니다. 가점, 성실성 이런 거에서 민정 감점하고요. 근데 질병은 상황에 따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불성실한 면이 다른 곳에 보이느냐, 성적이 기복이 크거나 세팅이나 창체에 조금 부정적인 의견이 있거나 그러면 질병도 실질적으로 감점받는 사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질병은 아파서 못 나오는 경우니까 뭐 코로나 이후에 나빠지긴 했지만 면접 때 확인하는 정도이지 서류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저 오른쪽에 보이는 학생처럼 전교회장이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저렇게 많은 질병 관련 횟수가 있으면 조금 여러 면에서 모범적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자, 이제 Q&A 한 15분 정도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한 20분 정도 시간 되겠네요. 자, 같이 한번 보실까요? AI 활용 세특의 판별 가능성 및 대학의 대응. 이 얘기가 제일 많더라고요, 질문 중에. AI 관련 질문 중에 1등은 AI 대학이 확인하나요? 결국은 그거예요. 혹시 불이익 받을까 봐. 지금 다 쓰고 있다는, 내가 쓰고 있는데 혹시 대학이 알아가지고 감점할까 봐 이 하는 질문 같아요. 말씀드렸죠? 일단 AI가 작성하는 비율을 뭐 조금 알아볼 수는 있겠지만 그 비율이 AI가 평가한 게 아니라 교사의 평가라면 불이익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로그램 활용 자체를 갖고 문제 삼는 게 아닌 거죠. 대학이 걱정하는 것은 허위와 과장이죠. 허위와 과장. 그죠? 그게 끼면 결국, 근데 기본적으로 AI는 허위와 과장 개념이 아니잖아요. 잘 써주긴 하지만 그 내용들을 우리 선생님이 각색하고 제대로 살펴봐서 고친다라면 뭐 그게 문제될 정도는 아니겠죠, 당연히. 그래서 AI는 금지가 아니다. 대학이 학생부를 필터링 하는 뭐 그런 어떤 AI 기반의 그런 건 일단 없다. 그래서 기록 정도도 사실 정확하게 알 수 없고요. 제가 아까 사례를 보여드리는 것은 샘플링 몇 명 했다가 선생님들께 보여드리려고 제가 가져온 겁니다. 아까 한 건에 제가 거의 10,000원 들었습니다. 9,900원 줘야 하는데 그렇게 해서 다 하는 것은 비용적으로 불가능하고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대학들이. 그래서 AI 세특은 결과적으로 내용 질문들 잘 읽어보면 그러면 어떻게 걸러내고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이거 다 세특 평준화되는 거 아니냐, 검증할 시스템도 없는데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이런 식의 다 질문이거든요. 그래서는 학생부 양식 개표 시기가 왔다. 우리 선생님들 기록하는데 너무 짐 빼지 마시고 객관적 사실 위주로 기록하고 검증은 대학이 면접을 통해서 하거나 그런 과정으로 가야 할 때가 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양식 개편 불가피하다는 생각들을 개인적으로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록 지침을 바꾸든지요. 그래서 주관적 평가에 대한 신뢰도 확보 차원에서 AI에 대해서는 주관적 평가는 좀 줄여가고 대학도 기대치를 좀 낮춰야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저한테 학생부 양식 개편 권한을 준다면 저는 수업 활동과 과정 평가 기록이 잘 드러나는, 그래서 누가 기록 형태, 예전에 운영하셨잖아요. 지금 안 하는 대학도 있지, 안 하는 고등학교도 있지만, 그러나 하여튼 누가 기록 형식의 봉사활동 실적처럼 수행평가 과정이나 과정물들을 이렇게 쭉 나열하는 형식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AI 활용 허용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AI의 활용은 어디까지 허용되나요? 뭐 앞에하고 비슷한 질문인데요. GPT 생기부에 대한 규제와 대학의 평가 방법은 평가에서 유리하거나 불리할까요? AI 킬러를 사용해서 또 부당한 피해가 있는 거 아니냐, 학생들. 학생부에 어떻게 또 평가가 될까, AI 자체가. AI에 의존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평가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을까, 통제 장치가 있을까, 뭐 이런 식 질문들입니다. 자, 정리하면요. AI체가 늘어나는 것 맞고요. 학생부 양식 개편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는 생각도 저는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교육부가 해야 될 몫이고, 우리의 일은 지금 단계에서는 AI를 활용하더라도 허위나 과장이 없으면 된다. 그 방법은 기록의 신뢰성의 핵심이기 때문에 문장을 다듬는 정도의 윤문 정도로 활용하시면 어떨까? 오늘 제가 Q&A도 AI한테 유사한 항목들이 묶어달라, 분류해달라고 해서 묶은 겁니다. 제가 글을 바꾼 게 아니에요. 분류를 한 겁니다. 보조수단으로 쓴 거예요. 요약해라 그러면 그거는 자기 글이죠. 그죠? 문장을 다듬는 정도는 되는 건데, 주관적 평가로 뭐 과장된 얘기가 막 들어가 있는데 한 줄도 고치지 않고 마치 보통에 있는 학생을 천재로 만들어 놨는데 천재인 것처럼 하는 걸 그대로 둔다라고 하면 그건 허위 과장 아니겠습니까? 그건 AI가 쓴 거죠. 네,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이다. 그래서 교육부의 지침에 따르면 AI가 그대로 작성하는 것은 금지, 인공지능법 위반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대학은 객관적 사실 위주의 기록 평가로 점점 그 방향으로 강화해 갈 것 같다. 검증은 면접에서 하는 방향으로, 이제 서류 평가도 있지만 면접 평가도 그런 면에서 좀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는 AI 기록 학생 평가에 대해서 불이익은 없다. 자기소개서 유사도 검정과는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은 교사의 기록을 그대로 신뢰합니다. 면접이 있는 전형은 확인해야 합니다. 이게 기록이 신뢰가 서로 간에 깨지면 학생부 종합은 운영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환경 자체가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AI체 여기에 대한 대책은 좀 필요한 사항이 아닐까, 이렇게 당부 좀 드려보고요. 자, 세특 진정성 검사 또 나왔네요. 계속 비슷한 질문들을 하는데요. 학생 수준이 상향 평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면접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 주시고, 기록의 진정성을 어떻게 확인할 거냐. AI 학생부 면접 필요성 증가하고 있는 거 공감합니다. 그래서 학생부 기반 확인 면접을 철저히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또 하나 고민은 교과 성취 기준 기반 면접을 도입할 시기가 왔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부의 활동만 물으니까 학생들이 외워서 와요. 그리고 훈련돼서 와요. 근데 저희가 대학이 성취 기준에 대한 기본 개념을 묻는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수업 활동이 다 질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AI 시대에는 어쩌면 응용보다는 기본 개념을 아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좋은 질문은 기본 개념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개념에서 생각을 해보면 학생부의 진정성 부분을 확인하는데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AI의 향후 대안, 면접의 대안은 성취 기준에 기반한 면접, 경희대 전년도 사회과학 관련된 면접
연구를 했고요. 올해는 수학과 국어 교과의 기반 면접, 성취 기준 기반 면접 연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검토해서 저희가 필요하다면 적용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자, AI 시대의 평가 기준의 변화로 AI가 할 수 없는 활동, 예시를 들어봐라. 프롬프트라고 하는 그 질문하는 내용들까지 평가해 볼 거냐. 탐구주의장이 이거는 뭐 저희하고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AI 시대에 학생이 반드시 길러야 할 핵심 역량, AI 활동에서 역량 표현이 비슷해지는 상황에 대학의 변별 기준은 AI 활용이 쉬운 탐구 영역에서 학생의 역량은 어느 지점에서 차별화될까? 뭐 이런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 자 이제 결국은 AI 시대의 평가를 어떻게 할 거냐인데요. 뭘 중요하게 봐야 될까요? 조금 전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제가 우리 경희대 유명한 교수님 계시죠? 김상욱 교수님, 물리학과. 제가 최근에 강의를 한번 들어봤는데 AI 시대에서 뭘 공부해야 될까? 이게 대한 답을 변하지 않는 것을 배워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변하지 않는 걸 배워라. 그게 수학하고 물리학이랍니다. 철학이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막 웃었어요. 자기 전공이라서 그런 거 아니야 그랬는데 점점 맞는 것 같아요. AI 시대는 응용은 AI한테 맡기고요. 오히려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좋은 질문을 하려면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알면 응용도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민이 오히려 더 중요한 고민이 아닐까, 요즘 그런 생각도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대학 과제 낼 때 그 AI 탐구했던 프롬프트 그 질문 이것들 함께 제출하도록 요즘 하고 있거든요. 고등학교도 그렇게 하시는 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AI의 그래요. 또 공부 이제 방법으로 얘기를 한다면 탐구 방법으로 이건 제가 고민했던 지점인데 AI가 작성한 것 무관한 순수한 자기 생각을 어떤 보고서든 활동이든 간에 한 서너 줄 정도 요약해서 내봐라. 그거는 AI가 쓰면 절대 안 돼요. 내 생각이어야 돼요. 이런 훈련을 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게 바로 행특의 핵심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세특과 학생부 평가에서의 역량 중심, 교과 세특의 진로 역량, 입학사정관은 양보다 과정을, 그리고 300절 줄어드는데 어떻게 되나요? 뭐 이런 질문인데요. 행특은 인성과 공동체에 대한 기대가 더 큽니다. 대부분 그럴 겁니다. 사정관님들이. 지적인 것들은 다른 영역에서 많이 봤으니까요. 교세특은 학업이 교과의 핵심 역량이 우선하고 소재로서 진로 역량도 살펴본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과정에서 학업 태도와 탐구력을 중요시 한다 이렇게 또 정리합니다. 그래서 인문, 국어사회라 이런 과목들은 넓고 좀 다양한 경험을 선호하고요. 자연 관련 과목들은 실험 중심의 깊이 있는 학습을 좀 중시하는 경향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탐구 주제, 반도체 등 경력 있는 근데 무난한 심화 주제를 다루는 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이런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교과 수업 내용을 확장하는 활동을 중요하게 평가하는데 의학과 반도체는 진로에 좋은 소재이기 때문에 역량 자체는 아니더라도 스스로 깊이 있는 학습과 탐구를 한다면 쓸 수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좋은 세특이 뭐냐? 뭐 관련 질문입니다. 평가 잘 받고 싶으니까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아요. 아까 뻔한 얘기 좀 드릴게요. 네,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역량이 잘 드러나는 학생부란 세특이란 연계적이고 맥락적으로 교과 수업 내용보다는 학생에 좀 맞춰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결국 세특은 평가 요소 모두를 평가하기 때문에 학업이 가장 중요한 것은 맞고요. 그게 추가적으로 진로와 공동체도 세특에 나올 수 있다. 결국 교과 수업 배운 과정에서 그런 기록을 가장 중요하게 놓고 평가하는데 그 과정의 결과와 성과도 한꺼번에 좀 제시하면 좋을 것 같다. 수업의 확장을 가장 좋게 보고요. 세특을 읽으며 평가 요소별로 머릿속에서 그렇게 사정관들은 쭉 분류하면서 평가를 한다. 마지막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정관들은 세특을 눈여겨보는 부분은 결국은 머릿속에서 필터링을 해서 평가 요소별로 분류하는 겁니다.
결국 세특 속에 그런 요소별 특징들이 잘 드러나면 좋은 평가를 받는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환경 차이, 계속 좀 안타까운 지점인데요. 학교 간 차이, 지역별 차이, 고교간 차이, 교사 간 차이, 이거 다 어떻게 할 거냐, 그 영향 때문에 당락이 결정되는 거 아니냐. 또 최근에는 상향 평준화되고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기록해야 되는가, 뭐 그런 질문들이었습니다. AI 탐구 활동은 결국 학생이 아느냐 모르느냐가 결국 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학은 이제 면접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해졌고요. AI 학생부에 결국은 학생의 학종의 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육하 원칙 세특을 검토할 때가 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학교 간 교사 간 차이를 줄이는 방향은 그런 방향으로 세특을 개편해 가야 되는데, 그 개편 방향은 학생 참여 수업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세특 누가 기록 형식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을까, 양은 좀 줄이고요, 뭐 그렇게 봅니다. 상향 평준화를 알 수 있는 부분이 음악, 미술, 체육, 수학 선생님들의 기록이 참 많이 변했습니다. 그죠? 근데 학생은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기록만 바뀌었대요. 학생의 영향은 바뀌지 않았는데 기록만 바뀌었다. 참 뼈아픈 말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과정평가 과정에서 그런 변화들을 좀 끌어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해야 될 시점이니까요. 자, 몇 가지 질문만 더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학업, 전공, 융합, 뭘 중심에 놓고 보느냐, 이런 데한 질문인데요. 문이과, 융합도 중요하고요. 진로 적성도 같이 봐야 되는데, 대학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인문자연 동등하게 배우는 것보다는 한 분야에 대한 깊이를 좀 이해하고 다른 분야는 조금 더 얇게 배워도 교양 차원에서 이해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자연 교수님들은 제가 이게 인터뷰해 보면 융합이라는 것은 과학의 융합이다, 수학 과학에 대한 융합이고 인문학적 교양을 거기에다가 쌓는 정도가 융합적 인재라고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인문사회를 인문과 자연을 반반 딱 섞어 놓는 걸 융합으로 보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비교과 요소, 봉사, 자발적 봉사 말씀드렸죠. 분리수거. 그래서 그런 거 살펴보시고요. 내신 기록은 특목고 일반고는 교육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내신 체계가 달라서 다르게 보는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선택형 교육 과정과 경쟁 구조는 내신 상대평가와 선택형 교육 과정이 좀 잘 안 맞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선택형 교육 과정이 정착하려면, 고교학점제가 정착하려면 절대평가가 전환되었으면 이런 문제는 좀 해소됐을 텐데, 지금은 과도기적 성격이다.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전형 구조며 변별 방식인데요. 5등급제, 수능체제 개편, 정성평가 이런 질문들인데, 여전히 대학은 전형 취지에 맞게 반영하려고 합니다. 교과 전형은 교과 성적이 중요하고요. 수능 전형은 수능 성적이 중요하고, 교과의 서류와 수능의 학생부는 부가적 요소로 이해하는 게 현 단계에서는 맞을 것 같고, 수시 정시가 완전 통합되는 단계가 오면 저런 것들은 좀 해소될 거라고 봅니다. AI 활용과 학습 태도에 대한 문제인데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고민인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는 교육적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입시보다는 고교 관점에서 한 줄평, 초록, 이런 것들, 프롬프트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학생의 생각을 끌어내는 작업이 가장 중요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대입 방향의 구조와 변화인데요.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까요? 저는 학교 교육과 대입이 연계될 때 학생이 덜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그게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게 교육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교육에서 배워야 되는 것은 공동체, 지식 이런 거 다 같이 배워야 되는 거니까요. 그 방향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향후 대입은 학생부를 주된 자료로 활용할 거고,
학교 교육 과정을 충실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뤄내기 위해서는 절대평가 성취도의 안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지혜를 다 모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로 잠재력을 갖춘 학생을 뽑는 게 우리 대학의 책무고, 그게 바로 교육이다. 이 학점제를 하는 이유가 고교교육과 대학교육의 징검다리가 우리 학생을 덜 힘들게 하는 거고, 그게 바로 대입이 나갈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